헬로 차이나입니다. 유한타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6% 급락 이후에 어제 1%대 반등을 했는데 오늘 출발 다시 1.4% 하락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어지러운 중국 시장의 분위기 우리 증시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고요.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지 오늘 준비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일단은 노봉상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네, 말씀드리자면은요. 기존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저께 이틀 전에 상해 종합지수가 한 6% 이상의 하락을 했고요. 어제 다행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도 역시 1.2%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후강통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급등락이 반복된 이 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 가능하냐가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 때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노봉상의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종목 피킹을 할 때 있어서는 원래 우리가 후강통 투자를 들어갈 때의 처음 초심의 마인드로 중국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발전, GDP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매크로적인 지표를 봤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에 노봉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노봉상의 회사는 주얼리 관련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주얼리 산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중국 금이라든지 백금 소비량 자체가 글로벌 전체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 주얼리 관련 매출 추이 도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음영이 지금 매출 추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점선이 어떻게 보면 YY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매출 추이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의 YOY 기준으로 성장 추이는 꺾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주얼리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3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미국 시장이 30% 정도, 중국이 2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주얼리 산업에서는 일단 2013년도에 시진핑 정부에서 반부패 정책 강화 때문에 YOY 기준으로 붉은색 음영 자체가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세는 YOY는 뒤처지고 있지만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중국 다이아몬드 주얼리 소매 판매 금액 추이입니다. 일단은 전체 주얼리 시장의 25% 머물렀던 다이아몬드 시장 자체가 2014년도에는 33%까지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다이아몬드 시장 성장을 인도랑 중국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수요가 높은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림이 좀 재밌는 좀 도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금으로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분야. 해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주얼리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네요. 주류, 보험, 명품 시계, 명품 의류, 신발, 핸드백. 그 다음에 귀금속 주얼리. 일단은 귀금속 자체도 수익금으로 지출을 꽤 늘리고 싶은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은 여행 업종이 가장 많은 분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은 중국 쪽에 있는 여행 업종의 종목들도 역시 같이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그림 보면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중국 전체 소비에서 주얼리, 귀금속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표입니다. 일단 수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중국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주얼리 산업에 대한 관심 자체도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일단은 전체 주얼리는 2위 정도 시장이지만은 1위 주얼리 소비 금액 자체는 아직은 글로벌 평균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1위는 미국이 될 것이고요. 근데 글로벌 평균에서 지나치게 미치지 않는 수치를 보이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에서 봤을 때는 노봉사용 종목을 충분히 귀금속 쪽, 주얼리 쪽에서는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오늘 재미있는 차트를 많이 가지고 와주셨네요. 아까 중국인들이 향후에 지출을 늘리고 싶은 분야, 그 차트에서 여행이 가장 많은 거죠.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헷갈려서요, 과장님. 앞으로 여행 쪽으로 소비를 가장 많이 늘리고 싶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여행 쪽으로 소비가 늘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아까 나와 있는 도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가전, 코스메틱, 그리고 귀금속 주얼리, 명품 시계, 이런 쪽 자체가 소비 증가로 따른 수혜를 입을 업종을 우리가 피킹해야 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여행이 많다고까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여행은 특별한 그 활력소가 되고요. 특별한 또 경험과 영감을 주는 그 경험이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돈만 있다면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중국인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면세점 전쟁 글로벌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오늘 재밌는 좀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사실 뭐 여자들 하면은 반짝이는 것 다들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런 정말 고전에 나오는 대사도 있지만 뭐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고요. 그리고 뭐 부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미국을 보셔도 헐리우드를 보셔도 정말 굉장한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면서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 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들 보게 되는데요. 뭐 앞으로 중국에서도 그런 이제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또 소비로 이어지는 관련된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그 부정부패를 단속하면서 정부의 단속이 있으면서 이 관련 분야의 성장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기업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할지 또 뭐 하는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봐야죠. 일단은 노봉상이라는 회사는 184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업력이 꽤 오래된 회사고요. 상하이 소재로 되어 있는 주얼리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매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하고 브랜드 네임이라는 공모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그리고 상하이 100대 기업에 들어있는 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기술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작년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 비중을 나타낸 글입니다. 77% 정도가 주얼리 관련 매출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3% 정도는 금관련 거래, 나머지는 기타 공예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표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보시면은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동사 기술, 공예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굉장히 세심한 작업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은 노봉상의 기술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중국 인민들에 대해서는 1대 브랜드로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결론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중국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로만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글로벌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그 주얼리 관련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사업력이 성장을 한다면은 노봉상으로서 관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아트네요, 아트. 그 무형 문화재로까지 등록이 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우리 예전에 헬로 차이나에서 귀주 못해주 했던 게 저는 생각이 납니다. 이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명품, 이 무언가라는 그 어떤 뭐 그런 리서치 센터, 리서치 같은 곳이겠죠. 거기서 했을 때 귀주 못해주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게 정말 누가 봐도 최고의 제품이다. 또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서 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텐데 이 노봉상도 그런 쪽에 좀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중국의 명품이라고 보시는 거죠? 나는
일단 1848년도라고 제가 회사의 업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1848년도면 청나라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지금까지도 매장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명품이라는 느낌, 명품도 물론 속해지겠죠. 그것보다는 전통의 어떻게 보면 나라의 선호 브랜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으로도 성장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될 가능성은 역시 굉장히 큽니다. 네. 부럽네요. 그런 전통이라는 게 사실 또 스토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이 노봉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얼리 브랜드라고 소개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국내 기업과 비교 가능할까요? 어떻게 또 분석을 이어가 볼까요? 과장님? 네. 전통적으로 국내 쪽이랑 비교를 할 때 일단 제가 후광통 방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 기억을 해보면은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그리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건 같은 즉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의 JST나로 대표되는 로만손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로만손이라는 차트 보시면은 지금 11,25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나라, 즉 코리아 안에 있는 어떤 종목에 마찬가지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 성장률이라든지 ROE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접근하기가 어느 정도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로만손과 노봉상을 둘 중에 사라고 여쭤봤을 때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노봉상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14년 말 기준으로 ROE가 로만손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되고요. 노봉상 같은 경우는 23% 정도가 됩니다. 일단 ROE 측면 자체가 2배 정도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자체도 노봉상이 좀 더 클 수가 있다. 제가 이따가 노봉상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같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로만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일단 반등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은 일단 로만손보다는 노봉상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로만손 같은 경우는 주얼리 산업이랑 핸드백 그리고 손목시계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은 주얼리가 51% 정도 되고 일단 노봉상 같은 경우는 70% 정도 돼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미리 차이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만손과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로만손도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는 기업인데, 뭐 예전에 판빙빙이 직접 또 로만손의 JST나 주얼리를 착용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좋은 뭐 스토리는 스토리고 사실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로만손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업의 저력을 또 더 가능성을 두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2분기 실적도 부진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추세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로만손 같은 경우는요. 노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노봉상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전략 차원에서 잘 세우지 못하면 수익을 보기는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이런 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있는 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은지 노봉상의 투자 포인트와 가격대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노봉상이 작년에 188개 정도의 매장을 신규 출점을 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2,736개 정도의 매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가율 차이는 1년에 한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매장 수를 증가하고 있으면서 일단 아까 제가 처음 차트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일단은 주얼리 산업 자체의 YOY 불구세 음영은 조금은 꺾이고 있다. 그 이유는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주얼리 같은 경우에 비중이 70% 있는 노봉상 같은 경우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면 최근에 신규로 형성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제품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순이익 증가율 자체가 14년도에는 5.6% 정도가 나왔는데요. 2015년도 예상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정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 보면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드리자면은 일단은 도시별 디즈니랜드 노봉상 얘기를 하는데 상해 디즈니랜드를 얘기를 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 1월달 내년 초정에 상해 디즈니랜드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대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 관객 수 예상만 하더라도 한 1,20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해 디즈니랜드 어쩌면 여행을 오고 그렇게 하면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올랜도라든지 도쿄, 파리, LA, 홍콩, 상하이 6개 정도의 디즈니랜드가 설립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증가율 역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실적이랑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EPS 증가율 추이는 조금씩 운전하고 있지만은 ROE 측면이 20% 이상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순이익 증가율 자체가 작년까지는 5.6%에서 올해 예상 순이익이 20%대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 차트로 돌아오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의 차트를 제가 미리 좀 띄워놔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이틀 전에 6%의 급락이 나오면서 다행히 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어제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후 들면서 조금씩은 급등할 조짐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봉상의 차트를 같이 좀 바꿔서 보면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상대적으로 차트 모습 좀 굉장히 좀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매기가 살아있는 종목, 즉 제가 서두에 어떤 종목을 피킹할 것이냐 말씀드렸을 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빠질 때보다 올라올 때 반등의 속도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로 피킹을 해야 된다고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후강통 주식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봉상 피킹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49 위안 정도가 하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49 위안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5 위안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66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66위안까지 1차 목표가를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손절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은 손절가 같을 경우는 40위안 정도까지 미리 세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로 선정하신다면은 성공 투자에 좀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봉상 투자 포인트 설명하시면서 디즈니랜드 그 비교 보여주셨는데요. 디즈니랜드 모멘텀을 왜 받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예. 상해에 지금 노봉상이란 브랜드는 상해에 입점이 있습니다. 네, 상해 디즈니랜드에 입점을 하게 되면, 상해 디즈니랜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쪽으로 쇼핑이라든지 관광객 수요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추정되는 인원만 1,2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오는 정도의 소비 자체는 지금까지 있는 모멘텀 플러스 앞으로 들어올 수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1,200만 명이 상해에 있는 노봉상의 잠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충분한 모멘텀과 실적의 기여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셨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테마파크가 한 도시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관광 콘텐츠들을 정말 많이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유치를 좀 많이 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상해 디즈니랜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중국의 주얼리 브랜드 노봉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헬로차이나에서는 처음 다뤄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이어서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 함께 하시죠.